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저희 채널이 이제 이민재 위원을 영입하면서 또 투데이 NBA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막 영상도 함께 나가니까 출퇴근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또 우리 이민재 위원이 동시에 또 더빙을 같이 또 따로 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좀 너무 늦긴 했습니다. LA 클리퍼스에 대한 이슈인데요. 자, 클리퍼스는 9경기를 치른 현재, 그러니까 전체 일정의 10%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승 6패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부진한 성적이죠. 리빌딩 혹은 리툴링하는 팀의 성적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LA 클리퍼스는 2025-26 시즌 그리고 2026-27 시즌 2년 동안만 시한부로 로스터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7년 여름에 많은 선수들이 FA로 풀리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계약은 2027년 여름에 종료되게끔 2비차 주바치 정도 제외하면 다 끝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소위 말해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상당히 부진해요. 자, 지난 시즌에 5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 LA 레이커스, 덴버 너게츠가 총 3팀이 50승을 달성을 했었는데 4번 시드였던 덴버 너게츠를 맞아서 7차전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지금 클리퍼스가 열심히 달리고 있고 돈도 많이 쓰는데 1라운드 탈락? 상대가 덴버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죠. 자, 그래서 스티브 발먼 구단주와 로렌스 프랭크 사장이 2027년 여름까지 딱 2시즌 달릴 수 있는 로스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노장들을 긁어 모으죠. 일단은 제임스 하든과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 2025년 6월 제임스 하든이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2년 81.5밀에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임스 하든의 계약은 26-27 시즌 끝나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7월에 닉 바툼 컴백했고요. 그리고 브룩 로페즈와 FA 계약을 맺습니다. 로페즈는 레이커스도 데려가고 싶어 했었는데 클리퍼스로 가서 결국 2년 계약을 맺었고요. 또 존 콜린스를 삼각 트레이드로 영입을 합니다. 노만 파웰을 내보냈어요. 노만 파웰은 지난 시즌에 LA 클리퍼스에서 각종 부분에서 죄다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웰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파웰은 정말 본인의 생애에 가장 큰 금액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 계약을 원했고, 클리퍼스는 이 팀의 시한부를 2년으로 받기 때문에 노만 파웰처럼 나이가 있는 선수에게 더 큰 계약을 주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웰을 트레이드한 거죠. 파웰에게 돈 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서 삼각 트레이드로 존 콜린스를 데려왔고요. 이후에 브래들리 빌, 피닉스로부터 바이아웃, 그런데 여러 팀들이 달려들었지만 브래들리 빌의 선택은 LA 클리퍼스였습니다. FA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낭만적인 LA 클리퍼스가 낳은 최고의 또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리스 폴과 1년 FA 계약을 맺게 됩니다. 노장들을 박박 긁어 모았죠. 이 와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카와이 레너드는 우승 반지라도 있죠. 네, 그런데 브룩 로페즈도 물론 있고요. 하든과 크리스 폴은 없습니다. 이 두 선수의 실력, 커리어, 그 다음에 NBA에서 쌓은 성과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 두 선수에게 챔피언 반지가 없는 건 참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 하든과 크리스 폴은 휴스턴 로켓츠 이후로 처음으로 재회합니다. 이 두 명의 재회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제임스 하든과 CP3가 오랫동안 함께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타임 콤비 승률 1위에 올라 있어요. 제임스 하든과 CP3가 78.6%, 2위가 3년 동안 함께 뛰었던 KD와 커리고요. 그러니까 KD, 커리, 하든, CP3는 모두 3년 이내만 뛰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4%, 78.6%의 승률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3위가 MJ 피펜. 네, MJ 피펜은 하든, CP3, KD, 커리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 70.6%로 3위입니다. 이 또한 샘플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더 대단한 성적이긴 하죠. 자, CP3가 하든과의 재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반색했고요. 또 크리스 폴이 클리퍼스로 딱 이적을 결정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누추하고 편하게 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죠. 자, 농구는 이름값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또 LA 클리퍼스처럼 노장들이 많은 그런 팀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클리퍼스는 3승 6패로 서부 컨퍼런스 놀랍게도 13위입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지 못하죠. 현재 LA 클리퍼스 밑에 있는 팀들은 세크라멘토 킹스, 댈러스 이 두 팀입니다. 이 댈러스와 세크라멘토의 공통점은 구단 수뇌부가 바보 등신이라는 점이고요. LA 클리퍼스는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노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주요 지표가 죄다 최하위권이고요. 홈에서 3승 3패, 원정에서 3패입니다.
상당히 미숙한 팀 같은 기록이잖아요. 보통 베테랑 팀들이 홈과 원정의 성적의 편차가 크지 않은데 지금 클리퍼스는 모든 게 어리숙하고 약간 어리바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 각종 지표 녹색이 없습니다. 이게 스텝 뮤직 거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빨간색이 전부 다 부정적인 거고 녹색이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인데 완전 피바다죠. 평균 득점 28위, 네, 그 다음에 야투 시도 개수 꼴찌, 자유투 시도 개수 28위. 보통 야투 시도 개수가 꼴찌면 자유투 시도 개수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턴오버는 또 24번째. 상당히 좋지 않죠. 여기에 지난 시즌 대비 수비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일단 주요 선수들의 출생 연도 및 출전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 폴 1985년생이에요. 저랑도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출전 시간 12.9분을 뛰고 있고요. 브룩 로페즈 1988년생입니다. 스테프 커리, 케빈 듀란트 동갑이죠. 15.8분을 뛰고 있고요. 닉 바툼 88년생 역시 15.9분 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임스 하든이 89년생인데 무려 34.5분을 뜁니다. 제임스 하든은 출전 시간이 커리어 내내 많았어요. OKC 식스맨 뛰던 시절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 제임스 하든에게 체력 과부하가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부상도 있긴 합니다만 수비를 못해요. 수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초반에 너무 많이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부여잡고 쓰러지긴 했습니다만 카와이 레너드 1991년생입니다. 지금 앞서 CP3, 로페즈, 바툼, 하든이 있다 보니까 레너드가 젊어 보이는데 나이 자체는 많은 편이죠. 33.5분을 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벽돌만 던지고 있는 보그다노비치 1992년생 22.8분이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빌 완전히 먹튀가 돼가고 있는데 1993년생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7명 가운데는 가장 연건인데 20.2분 뛰면서 지금 역시나 보그단과 더불어서 쌍으로 지금 벽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출전 시간도 꽤나 있어요. 크리스 폴 정도가 12.9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5분 이상 뛰는 주요 로테이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을 리 없고 정적이고 달릴 수 없고 페이스 푸시 안 되고 농구도 못하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팀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하락세일까요? 일단 첫 번째 너무 늙었습니다. 크리스 폴을 비롯해 완전히 지금 베테랑들이 노쇠했는데 도리어 많이 뛰고 있는 레너드와 하든의 노쇠화가 조금 더 더딜 뿐이지 브룩 로페즈, 바툼, 보그다노비치, 브래들리 빌 전부 다 지금 노쇠했습니다. 자, 크리스 폴은 12.9분 뛰면서 2.3득점, 3.6어시스트, 1.1스틸 손은 여전히 빠른데 야투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본인의 신체 조건의 열세가 이럴 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3점 26.3%. 아예 슈팅이 그냥 고장난 상태고요. LA 클리퍼스는 크리스 폴에게 플레이메이커 및 리더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 하지만 플레이 자체가 되질 않고 에이징 커브는 확연히 왔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더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 시즌은 웬반야마와 함께 뛰면서 샌안토니 스퍼스에서 82경기를 전부 다 주전으로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나이를 초월하는 활약은 펼쳤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아무리 지난 시즌에 웬반야마가 혈전으로 아웃됐다고 하더라도 CP3가 뭐가 좋아서 82경기를 전부 다 주전으로 보장을 했겠어요. 그만큼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완전히 망가졌고 브룩 로페즈 마찬가지입니다. 9경기 15.8분 7득점 2.7리바운드 워낙 리바운드를 못 잡는 선수인데 2.7리바운드 너무하죠. 자, 그리고 41.4%의 야투 32.5%의 3점. 자, 물론 로페즈가 야투를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는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로페즈 영입이 성공이냐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브래들리 빌입니다. 물론 보그단이 더 못하긴 합니다만 아니죠. 마카마카입니다. 그런데 이 브래들리 빌은 6경기 20.2분 뛰면서 8.2득점에 1.7어시스트 플레이메이킹도 안 돼요. 필드골 37.5% 그리고 3점이 36.8%. 네, 오히려 3점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 나머지는 너무 좋지 못합니다. 보그단도 사실은 오프시즌 부상을 딛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4경기 뛰면서 야투 28%, 3점 23.5%. 야투가 28%면 7개 던져서 5개 놓치는 거예요. 2개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28.6%인데 28%면 그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클리퍼스가 나이 든 선수들이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공격 루트를 브래들리 빌과 또 보그단에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잔부상이 잦고요. 볼륨과 효율, 출전 시간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젊은 축인 브래들리 빌과 보그단이 못하다 보니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원투 펀치의 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웬일로 건강하게 시즌을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6경기 뛰고 다시 들어 누웠습니다.
6경기 기록은 괜찮습니다. 나오면 잘하죠. 33.5분, 24.3득점, 5.7 리바운드, 스틸이 무려 2.5개였어요. 6경기에서 15개의 볼을 훔쳐냈습니다. 필드골 50.5, 3점 40%였으니까 컨디션은 실제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결국 발목을 접지르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발목 염좌 부상으로 3경기 내리 결정을 했고요. 아직은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데 팀 입장에서는 뭐 레너드가 설령 80% 정도 회복한다고 해도 내보내지 않죠. 레너드도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만큼 한 번 다치면 복귀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클리퍼스 익명의 관계자가 드디어 레너드가 우리 팀에 있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머지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레너드는 팀 내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부상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제공하지 않는 편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제가 봤을 때 클리퍼스 내에서도 명확한 그 타임 테이블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꾸준히 제 몫을 해내던 제임스 하든인데 지금 현재까지 하든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죠. 물론 수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8경기 34.5분 뛰었습니다. 22득점, 9.1 어시스트, 1.1 스틸, 필드골 3점 전부 다 지난 시즌 대비 큰 폭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40분을 뛰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최근에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과 인터뷰까지 거절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든에게 계속 북치고 장구치는 그림은 하든에게나 클리퍼스에게나 옳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든은 마치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 듀란트와 어빙이 번갈아 눕고 어빙이 기행했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클리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완전히 팀 색깔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뚜렷한 특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역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일관하고 있는데 이건 터런루 감독의 잘못이 크죠. 자, 그리고 에너지는 리그 최저 수준입니다. 달릴 줄 몰라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평균 연령 때문에 당연히 이 팀의 미래를 이끌 만한 연건들이 부재합니다. 있긴 있죠. 그런데 팀의 미래를 맡길 만한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기형적인 로스터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수비 레이팅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제프 밴 건디 해설자 겸 헤드코치 출신의 인물을 영입하면서 수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LA 클리퍼스의 벤치 코칭 라인은 30개 팀 가운데 가장 두껍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점들이 이어지면서 지난 시즌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3위였습니다. 지난 시즌 50승의 원동력 다 필요 없어요. 수비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놀랍게도 27위가 됐습니다. 3위에서 27위? 사실은 몇몇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극적으로 로스터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1년 만에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위에서 17위면 오케이. 13위에서 27위면 오케이. 3위에서 27위면 이거는 코칭 스태프가 선수 구성도 잘못했고 준비도 아니랬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왜 LA 클리퍼스가 제프 밴 건디가 오면서 수비가 좋아졌냐면 상대가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페이스를 죽이면서 지역 방어도 서고 볼 가진 선수에 대한 트랩, 투맨 게임 때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언더를 할지 오버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주 기습적으로 잘 들고 나왔는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위에서 27위가 됐고요. 공격은 지난 시즌에 오펜시브 레이팅 14위였는데 올 시즌 CP3, 브래들리 빌, 그 다음에 브룩 로페즈, 존 콜린스 데려왔는데 27위입니다. 자, 수비 27위, 공격 27위. 저는 3승도 신기해요. 최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스 변주를 통해서라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LA 클리퍼스의 지난 시즌 달릴 수 없었죠. 주바치 있고 제임스 하든 있고 레너드가 있는데 오픈 공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끈적한 수비를 통해서 상대에게 샤클락 강요를 위반을 강요하고 본인들도 샤클락을 풍부하게 쓰는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20이고요. 올 시즌 30입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27위, 페이스 32. 감독 바꾸지 않으면 노답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선수단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그렇다면 큰 폭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터런루 감독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갑갑한데 서부 컨퍼런스는 동부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출발이 엉망이에요. 3승 6패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멉니다. 그리고 더 긴 연패는 금물이에요. 이제는 더 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베테랑들은 퍼졌고 믿을 만한 연건들도 많지 않아요. LA 클리퍼스의 연건들이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로테이션 들어간 선수 중에 제 몫을 해내는 팀 내 가장 어린 선수가
맥스 크리스티의 동생인 캠 크리스티예요. 이 친구 최근에 상당히 똑똑하게 하는데 2005년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이번 시즌 루키인 야닉 코난 니더하우저, 요즘에는 거의 가비지만 나오죠. 요즘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2003년생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투웨이 계약자예요. 투웨이 계약자 가운데 물론 오스틴 리브스처럼 빵 뜬 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웨이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멀리 내다보기 위함입니다. 코비 샌더스 2002년생, 자밀 텔포드 2001년생, 조던 밀러 2000년생, 이 선수들에게 당장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게끔 역할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로스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터런루 감독은 아직도 라인업을 실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브래들리 빌의 출전 제한, 카와이 레너드의 결장으로 우리는 라인업을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었다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0인 로테이션을 썼지만 앞으로는 9인으로 축소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마이애미 전을 앞두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다는 건 살짝 좀 변명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이긴 해요. 이게 감독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이걸 꼭 실전에서 돌려봐야 되냐. 플랜 B, 플랜 C는 그럼 어디 있었는데 라는 또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제임스 하든은 터런루 감독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모인 팀이다. 라인업, 로테이션, 또 선수들 간 케미스트리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급함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3승 6패를 하더라도 어떤 팀은 내용이 좋고 희망적이라면 클리퍼스처럼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팀들도 있습니다. 지금 클리퍼스는 이미 그 단계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쯤에서 또 클리퍼스 팬이라면 노만 파웰을 잊어서는 곤란하죠. 자, 파웰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30 넘어서 찾아온 최전성기 그리고 생애 최고의 시즌이었어요. 자, 지난 시즌 60경기 뛰면서 21.8득점, 3점 평균 3개, 그리고 3점 성공률이 자그마치 41.8%였습니다. 외곽 라인에서 파웰이 공 잡으면 이건 3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활약이 훌륭하고 유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존 콜린스를 데려왔습니다만 이 존 콜린스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24.7분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존 콜린스를 일단 주전으로 내보내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클리퍼스 중계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이 존 콜린스가 수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크긴 해요. 그런데 지금 라인업 자체가 워낙 정적이고 그 다음에 콜린스의 운동 능력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있을 텐데 지난 시즌 노만 파웰을 잘 활용했던 것과는 별개로 물론 포지션이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벤치에서 24.7분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만 파웰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현대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3점이잖아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노만 파웰 한 명 빠졌다고 해서 이런 나쁜 결과로 100%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난 시즌 클리퍼스의 3점이 시도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3점 성공률이 7위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파웰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3점 성공률 15위입니다. 이것도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웰 한 명의 그런 영향력은 아닙니다만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시즌의 파웰은 3점을 매 경기 3개씩 41% 이상으로 때려 박았는데 그런 위협적인 3점 슈터, 풀업 슈터, 캐치앤슈터, 스팟업 슈터가 없다 보니까 클리퍼스의 공격은 더욱더 세트 플레이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0월 말에 던진 드레먼드 그린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디그린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도 클리퍼스가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저도 디그린도 참 이럴 때 보면 농구 보는 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그린이 10월 말 그러니까 개막하고 나서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팀 레이커스, 덴버, OKC 그리고 클리퍼스만이 진짜 우승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그린의 그런 의견과는 다르게 지금 클리퍼스는 거의 폭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겠냐라고 저는 어쨌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설자니까 저에게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저는 길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늙은 로스터를 갑자기 젊게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프시즌이 아니라 시즌이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카와이 레너드나 혹은 다른 건강한 선수들이 훌륭한 컨디션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선수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방법은 하나라고 봅니다. 코칭 스태프 개편. 네, 그렇지 않은 이상 클리퍼스 이번 시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단 9경기일 뿐이지만 저는
견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클리퍼스의 또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요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올라오는 투데이 NBA 저희가 자막도 넣고 사진도 많이 넣을 테니까 재밌게 또 오디오 형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